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돌직구와 그리고 가짜뉴스 오발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제목으로 꼽아봤는데, 먼저 이번 초대형 강원 산불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됐는데도 재난방송을 주관해야 할, 재난방송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영방송인 KBS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재난 상황에서 KBS가 재난방송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KBS 재난방송 주관사 역할 얼마나?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에 따르면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즉시 상황이 커지기 전에 KBS는 산불특보라든지 재난특보를 편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미루고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가 KBS에는 특히 있다는 거죠. 산불이 난 당일 밤 10시 53분에서 11시 5분 KBS 1TV를 통해서 약 10분 동안만 특보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10분 특보 방송을 했다. 1TV. 11시 5분부터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정치 프로그램이죠. 오늘 밤 김제동을 방송을 강행했다. 오늘 밤 김제동에서는 그럼 이 산불에 대해서 뉴스 속보를 전했느냐? 전혀 산불의 산자도 안 나왔다.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밤 김제동이 방송된 11시 5분은 이미 사망자가 발견된 시점이기 때문에 KBS가 이 산불의 규모가 크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오늘 밤 김제동을 방송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KBS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간방송사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오늘 밤 김제동. 그러니까 그날 밤 김제동이죠. 그날 밤 김제동 방송에 혹시 뭐 산불에 대한 긴급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산불이 어디로 번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까? 그날 밤 김제동에서? 그날 밤이 4월 4일 밤입니다. 예. 그러니까 4월 3일에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보궐선거가 지난 지 그 다음날 밤이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정치 토크가 진행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4월 4일 산불이 발생했던 시점은 7시 17분이었거든요, 오후. 그리고 오늘 밤 김제동이 방송됐던 시간이 바로 11시가 넘는 시각인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KBS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오늘 밤 김제동을 방송에서 보도할 정도로 사태 심각성을 KBS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KBS의 이 재난방송에 대한 주간방송사로서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지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요. 기능별 재난 대응 계획을 이 재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주간의 이 부처의 장들이 다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능별 재난 대응 계획에는 1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통이나 의료라든지 통신이 마비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됩니다. 이 13가지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이 바로 재난 수습에 대한 홍보 기능이고 이런 기능들이 바로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주간방송사를 통해서 이 노약자라든지 약자,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수 있는 방송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KBS에서 심각한 오류의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 KBS에다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무부처는 무엇 했는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따라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하잖아요. 9시 30분에 이미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제를 얘기하면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관리를 하는 건 사실상 이렇게 KBS라든지 대한민국 방송들에서 얼마나 유력하게 재난방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연결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시스템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KBS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도 저는 감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KBS를 포함해서 공영방송, 특히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재난 주관이잖아요. 손소비 변호사님, 지난해 뭐 벌칙금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방송사업자, 이제 방송국에 재난 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사분기에 보면은 KBS를 포함한 또 지상파 3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9개 방송사에게 이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가? 네, 이거 총액이 이제 4억 원이 넘어요. 예. 그 정도로 방송사들이 이런 재난 방송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화 대면 이낙연 총리도 사실상 KBS에 대해서 부실했다라고 질타를 했죠.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그날 아침에 준비했던 모든 이슈를 다 뒤로 미루고 현장을 연결해서 뉴스 속보와 피해 상황, 그다음에 산불의 강도와 산불의 이동 방향, 경로 전문가까지 모셔두고 긴급히 대응을 했는데 꼭 그날 그 시각 오늘 밤 김재동이 방송됐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에요. 저는 그게 KBS 내부의 시스템이 좀 붕괴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독도 실시간 영상이 막 올라오는 것들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게 KBS가 전국에 송출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정부 예산을 받고 그리고 시청료도 강제 징수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서 혹시 있을 재난에 대비하라고 준비를 해준 건데 그 안에 구성원들 중에 요즘에 뭐 KBS 보면 굉장히 뭐 인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구성원 중에 그동안의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면서 이럴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각자 부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동물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어디가 없어지고 아무 경험이 없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판단이 좀 부족한 분들이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있어서 오늘 같은 KBS 일이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에 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모든 시스템을 다 갈아엎자고처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지금 KBS가 저는 제대로 안 굴러간 게 오늘 이런 욕을 먹는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과거부터 쭉 있었던 KBS를 이끌어왔던 경륜과 노하우가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게 꼭 새로운 길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대한항공, 한국방송, KBS가 코리아니까 이 K라는 마크를 달고 있는 기업들은 그 무게를 좀 더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